네, 이 추석 연휴 기간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추석 당일 18명이나 추가 확진이 되면서 지금까지 부산의 일일 확진자로는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50명,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동아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손현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부산 상황이 심각하지만 전국 네. 추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8.15 광복절 집회 이후로 급격히 치솟던 확산 추세, 이게 좀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두 자릿수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8월 중순 그 이후에 400명이 넘게 이제 보고가 되다가 네. 지금 100명 선에서 약간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100명 이하로 이제 떨어질지는 한 수요일 정도 통계를 봐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이게 검사를 해서 이제 통계가 집계될 때까지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복기가 조금 지나고 이번 주 말 정도 되면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한 20% 정도 계속 된다고 증가하고 있죠. 예, 예. 보고가 되고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8월 중순 이후에 유행이 있기 전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국내 발생 환자가 한 10명 정도 수준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 수준까지 낮췄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감염 경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그 수준까지 낮아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산의 확산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부산 상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거나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네. 어디서라도 지금 집단 발생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고, 수도권이랑 비교해서도 수도권 정도의 발생 상황이 부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부산은 7월 말부터 사실은 이제 좀 항만발 유행이 좀 지속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도 그때 이미 조금씩 보고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8월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유행이 또 겹쳐지고, 또 오피스텔 관련 확진자들이 그렇죠. 나오고. 오피스텔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단계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접촉자를 다 찾기가 저희가 힘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겹쳐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그 여파 때문에 이제 이번 연휴에 그렇게 환자가 많이 생긴 걸로 보이고, 지금 병원, 목욕탕, 식당 이런 데서 계속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네.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들도 부산에서도 거의 매일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도 7월 초처럼 이렇게 환자가 한 명도 보고가 안 된다던가 이런 수준까지 낮아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이 북구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이게 산발적으로 계속 네,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목욕탕, 식당, 학교 네.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어디서든지 이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우리가 찾지 못한 환자가 조금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전파가 조금 일어나고 많이 일어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꼽아보면 이제 진단이 안 된 사례들이 북구에 좀 있었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조용히 전파가 되다가 이렇게 크게 집단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환자가 갑자기 많이 보고가 되면 이제 보건소의 이제 조사 역량이 좀 이렇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예. 많이 생기니까 꼼꼼하게 조사를 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조사의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몰려서 환자가 발생하면 이렇게 좀 그 확산세를 쉽게 꺾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또 이게 북구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부산 안에서 그럼요. 다른 지역에서 또 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지역에 환자가 확 몰려서 이렇게 보고가 되면 보건소 조사 인력을 좀 임시로라도 빨리 보강을 해서 조사 속도가 환자 발생 속도를 좀 네. 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지금 되지 않을까 상황에서는 좀 생각됩니다. 그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동단위 북구는 특별 그렇죠. 방역 조치가 내려진 겁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네.
조사의 속도도 그렇게 하지만 이제 지역의 사람들 간의 이제 접촉을 줄이는 거, 전반적인 접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시도 이제 시 전체적으로 11일까지 이제 방역 조치 강화 네. 발표를 했습니다. 집합 제한 시설이 다시 집합 금지 네, 네. 명령 시설로 이제 포함이 됐는데 목욕탕이 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뭐 사실은 유흥시설 6종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조금 완화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11일까지 이게 금지 명령이 연장이 된 거고 목욕 작업은 이제 부산만 특이하게 이제 포함이 된 거고 예. 만덕동에 있는 뭐 소공원 같은 것도 이제 다 폐쇄를 시키셨는데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들이 기본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이렇게 수준에 이제 따라가는데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에서도 생활방역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어떤 수준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는데 네네.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네. 이게 좀 길게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치의 이 기간이 뭐 1주, 2주 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단위로 좀 단발성 이렇게, 조치라는 예, 말씀이신 거군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방역의 이제 고통은 고통대로 있고 방역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앞으로 상황이 조금 좋아지더라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상황이 확실히 안정세로 돌아섰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시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나타내셨는데 그 평강 의원 네.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 동선 공개가 좀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있거든요. 첫 이제 의심 환자가 나왔을 때, 증상 네. 환자가 나왔을 때 바로 공개를 했으면 추가 접촉자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산시가 동선 공개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네. 지적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저는 동선 공개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저희가 코로나19 초기에는 너무 많은 동선을 목적도 없이 그냥 동선 공개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공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었고 그거에 따른 피해자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부산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동선 공개는 이 동선을 왜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개인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들도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역 네. 당국의 기준에 따라서 부산시는 그렇죠. 뭐 오차 없이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동선 공개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접촉자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네. 우리가 접촉자를 다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그때 되면 이제 동선 공개를 하죠. 해서 예. 이 시간에 이 장소에 계셨던 네. 분들은 스스로 이제 보건소로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목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굳이 이 환자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부산에 몇 번 환자인지 이렇게까지 연계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동선 공개가 많지 않다는 거는 부산시가 역학조사에 대해서 잘 하고 있고 좀 자신감 있다라고 이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최근에 이제 환자가 많이 늘면서 동선 공개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예.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갑자기 느니까 조사할 수 있는 이제 속도도 느려지고 이제 완결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오히려 동선 공개를 많이 하면 조금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거나 이제 추석 연휴에 행여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치면 네. 이제 주말쯤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네. 어떤 수치가 저에게 주어질지 참 네.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현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